안녕하세요. 겸손함이란 함부로 나서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당할 때 적당히 낮은 자세를 취할 줄 아는 것은 비겁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위대한 지혜를 보여주는 그 겸손함을 우리는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병마용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병마용이란 진시황릉에서 1km 떨어진 곳에 지하 갱에 흙으로 빚은 그 병사와 말의 모형이 천여 점 발견됐죠. 이것들을 병마용이라고 합니다. 이 병마용 박물관에서 가장 관광객이 몰리는 곳에 박물관을 지키는 귀한 보물이라고 불리는 무릎 꿇은 병사가 있습니다. 출토되어 관리 중인 이 천여 점의 병마용 중에서 무릎 꿇은 병마용을 제외하고는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손길이 필요로 할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무릎 꿇은 병마용은 옷의 무늬나 머리카락조차 선명하게 보일 만큼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온갖 풍파 속에서도 무릎 꿇은 병마용은 어떻게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그의 자세에 있었습니다. 한쪽 무릎을 땅에 댄 자세, 즉 낮은 자세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 다른 병마용들은 모두 서 있었는데 그 높이가 실제 사람 키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이 무너지고 토목이 무너지자 큰 키를 자랑하는 이 병마용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면서 망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120cm에 불과한 무릎 꿇은 병마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보았던 것이죠. 특히 무릎 꿇은 자세가 무척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 오른쪽 발, 그리고 왼쪽 발이 허리와 삼각형을 유지하며 상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 보니 안정성이 강화되어 쉽게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덕분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병마용은 몸을 낮춘 덕분에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그 가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우는 제갈량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지닌 인물로 역대 사장을 위해 형력한 공로를 세웠죠. 본래 동탁의 모사였던 가우는 훗날 장수에게 몸을 위탁했다가 결국 조조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조의 라이벌이었던 인물을 보좌했던 탓에 가우는 조조의 모사가 된 뒤로 줄곧 몸을 낮추며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죠. 그 결과 적군의 진영에서 투항하는 인물 중에서 그리고 조조의 모사 중에서 가장 행복한 말로를 보낸 것이 가우 아니겠습니까? 삶에 대한 가우의 처세가 원칙은 고의 그의 남다른 지혜를 보여준 것이죠. 황금은 항상 빛난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재주를 지닌 사람만이 거침없이 재주를 뽐낼 기회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남다른 재주가 성공의 기반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재주만 믿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데만 급급 하다 보면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나치게 나서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들의 이익을 훼손시킨다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로 악화된다면 개인적인 미래와 일에서 곤란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양수라는 그 인물이 죽을 때 왜 죽었는가? 거기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조조의 주부였던 그 양수에 대해 삼국연의 작가는 아주 재주를 널리 자랑하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후원을 지으라고 명을 했죠. 후원이 다 지어졌다는 소식에 조조는 그곳을 찾아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문에 활이라는 글자만 남겨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인부들이 양수를 찾아가 물었죠. 가르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양수가 말했죠. 문 안쪽에 활이란 글자를
남길 걸 보니 넓다는 뜻이로군. 승상께서 후원을 너무 크게 지었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놀란 인부들이 후원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완공 후 후원을 보러 행차한 조조는 크게 놀랐지요. 누가 내 뜻을 알아차렸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자 인부들이 말을 했죠. 이 모두가 모든 게 양수대인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이분은 양수의 재주를 칭찬했지만 내심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중을 평정하기 위해 조조는 싸움터로 나갔죠. 조조는 계속 싸움터에 가서 계속 패전하는 소식이 들리자 마음이 무척 심란했습니다. 진격하자니 마초에게 패할 것 같고 그렇다고 후퇴하자니 총나라 병사의 비웃음을 당할까 무서웠기 때문이죠. 마침 주방에서 닭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담긴 닭갈비를 보던 조조는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막사로 들어와 조조에게 야간 구호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계륵이라고 하라 하고 계륵으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계륵이라는 구호를 우연히 듣게 된 양수가 병사들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행장을 정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양 즉 조조가 도읍으로 돌아갈 것인지 어찌하냐고 묻자 양수는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구호를 보니 위양께서 철수하기로 마음을 굳히신 것이 분명하다. 먹자니 아무 맛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 닭의 갈비 즉 계륵 아니더냐. 지금 상태로 나섰다가는 승리하지 못할까 겁나고 그렇다고 물러섰다가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수 있으니 차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아무런 이득도 없을 바에 차라리 일찍 돌아가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며칠 뒤에 이곳에서 철수할 것이 분명하니 나중에 허겁지겁 짐을 싸는 편보다 지금부터 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예전부터 양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조조는 이번에도 자신의 속내를 들키자 군기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양수를 제거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양수는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이 분명했지만 자신의 발톱을 감추지 않고 내실을 다지지 못했던 것이죠. 복을 화로 만든 양수는 결국 조조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재능이 지나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겸손함과 신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시기 질투는 물론 다른 사람의 계략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서둘지 말고 함부로 재주를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걸 즐기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지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을 쉽게 발견하는 것이죠. 평소 어깨에 힘을 잔뜩 주는 것도 모자라 직장에서 남과 경쟁하기를 즐기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라고 안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남과 겨루어 이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치고 일찍 성공한 사람이 드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무언가 꼭 이루겠다는 자세도 갖추지 못한 채 쉽게 일이 일비하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겉으로 별다른 내색을 또 하지 않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린다면 그 내공을 쌓는 사람은 우는 범위 없지만 한번 울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성공을 거머쥔 것은 다른 사람이 아귀다툼을 벌이거나 망설일 때 혹은 자신을 뽐내는 동안 조용히 일에 착수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시시비비에 목매달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주를 숨긴 채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과정은 일종의 인격적 경지이자 수행 그리고 깨달음의 연속이라고 하겠죠. 목소리가 크면 주변의 화음을 망치기 쉽상입니다. 숲 가운데 우뚝 솟은 나무가 가장 먼저 바람에 쓰러진다.
속담도 있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겸손한 행동을 유지해야만 자신만의 인생 무대를 멋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